네, 반갑습니다. 이제 7주차 3교시. 자, 여러분들, 그죠? 할 게 너무 많죠? 자, 오늘은 180쪽, 여러분들 교재 180쪽에 나와 있는 행동의 직접 관찰 방법의 종류들 쭉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시간 중심 관찰 기록. 시간 중심 이제 관찰 기록, 여러분들 쭉 책 한번 보면, 뭐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이 행동 자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측정하는 방법이라면, 시간 중심 관찰 기록은 시간이 이제 포커스가 되는 거죠, 그죠? 시간을 중심으로 행동이 발생하고 있느냐를 기록하고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동간 기록법이라고도 이제 슬라이드에도 얘기가 되어 있죠, 그죠? 뭐 시간 중심, 동간 기록, 뭐 여러분들 그 편할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나 치료 행동을 치료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행동의 직접적인 부분들이 아닌 행동 발생률 정도를 대략치로 이제 측정하는 부분에 주로 이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행동 특성 중심 우리가 관찰 기록이 어려운 경우에 써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학급에 우리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니지만은 일반 학급이나 특수학급에도 문제 행동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관찰하기 좀 힘든 상황이라면은 시간 중심 관찰 기록을 통해서 대략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직접 관찰의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겠죠, 그죠? 일단은 시간 중심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도 관찰할 행동을 일단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찰 시간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서 표적 행동의 발생 유무를 관찰하고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관찰 시간 간격을 결정할 때 시간 간격을 길게 하면 관찰자는 편하지만, 빈도가 높은 행동의 수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길게 하면은 놓치기 쉬울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시간 간격이 너무 짧으면 자료를 놓칠 염려는 없지만은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그 관찰자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포와 알베르토의 연구에서는 코포와 그 동료들은 한 6에서 15초 시간 간격을 이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베르토 같은 경우에는 한 30초 미만의 시간 간격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여기 이제 저자 같은 경우에는 한 10초 시간 간격을 관찰하고, 또 우리가 이 행동을 관찰하고 그 사이에 행동을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한 10초 행동 관찰, 5초 행동 관찰을 기록, 이렇게도 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간 간격을 결정할 때 이제 유의점이, 관찰자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관찰 데이터가 좀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관찰자 한 사람이 더 관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관찰자 간의 일치도라든지 신뢰도, 이 부분들을 꼭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논문 쓰고 할 때는 관찰자 간 일치도 해가지고 한 90% 이상이 그 관찰자 간 일치도를 이제 부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만약에 안 되면은 그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 간 신뢰도, 여기 우리가 유의할 점이니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찰하는 시간 간격 사이에
기록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예시에는 비디오 테이프과 자기 관찰 기법을 적용해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영명이 쉽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수업 시간 방해 행동을 10초 시간 간격으로 이제 관찰하고, 그 다음에 5초 동안은 행동을 기록하는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 중심 관찰 기록에도 몇 가지 이제 관찰 기록에 이제 종류가 있어요.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 간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순간 그 시간 타이밍이 있으면은 그 끝나는 그 순간에 딱 하면은 그게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거죠. 관찰 기록에 어떤 체크가 된다든지 정반응으로 이제 표기가 된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183쪽에 그림은 조금 이따가 같이 얘기하면서 설명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관찰할 행동 같은 경우에는 관찰할 행동을 정의하고, 그리고 관찰 시간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서 만약에 40분이면 좀 그렇네요. 그죠? 몇 초? 1분 단위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분이 만약에 60초라면 우리가 아까 15초에서 10초 동안 관찰하고 5초 동안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한 15초 아니면 30초 미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분 단위를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15초 간격이라면은 0에서 15, 15에서 30, 30에서 45, 45에서 60. 그게 이제 60초로 그죠? 나누어지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의 이제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전체 간격 관찰하고 부분 간격 관찰, 아니면 순간 관찰, 요거는 그 183쪽의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전체 간격 관찰, 여러분들 다음 슬라이드에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책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절차 부분들도 같이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간격 관찰 기록은 관찰 시간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서 행동이 각각의 시간 간격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는지, 아니면 그 만약에 15초라 하면 15초 동안에 그게 정반응이 계속 우리가 행동이 앞에서 행동 특성이라 하면 행동이 시작되었으면 끝날 때까지의 그 반응이죠. 그죠? 그게 15초 동안에 정반응이 일어났는지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게 그 말이나 지속적으로 발생했는지. 시간 간격 동안. 만약에 15초를 시간 간격이라고 보았다면 그 15초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했는지, 본다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절차는 어떻게 보냐면은 시간 간격 크기를 정한다. 예를 들어 15초로 할 것인지 20초로 할 것인지 10초로 할 것인지 그걸 나누어 가지고 보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이제 행동 반응들이 나타나는 추이를 보면서 시간을 그렇게 해줘도 돼요. 너무 짧게 하면은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고 길게 해도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시간 간격 동안 행동을 관찰하고, 우리 여기 183쪽에 한 15초로 되어 있으니까 15초로 대충 이렇게 결정을 해가 본다면 그 15초 시간 간격 전체에 걸쳐 행동이 지속되었다면 뭐 한다고? 정반응으로 플러스로 기록을 하고, 플러스 그지? 행동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시간 간격 전체 동안 15초 동안에 그 행동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동안 행동이 지속된 것이 아니려면 오반응, 마이너스를 이제 이렇게 기록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 시간 간격 동안 행동을 관찰하고 계속 위에 말하는 A를 반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60초, 1분으로 이제 해가지고 초로 나누면 60초로 해가지고 그 간격들을 4등분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 간격 전체에 걸쳐 행동이 발생한 시간 간격의 수를 관찰한 전체 시간 간격의 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면 일단은 100분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부분 간격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각각의 시간 간격 동안에 행동이 발생했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행동이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안 이루어져도 뭐 15초 동안에 7초 일어났다 해도 그거는 인정, 플러스 정반응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관찰한 시간 간격 동안에 행동이 최소한 1회 이상 발생 안 하면은 오반응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지. 그 시간 간격에 행동이 발생한 것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절차는 시간 간격 크기를 결정하고, 자, 우리 15초로 결정했다. 그리고 행동이 발생했다고 기록할 만한 행동량의 기준치를 정의하고, 그리고 하나의 시간 간격 동안 행동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기준치만큼 행동이 발생했으면 플러스를 기록하고, 일단은 하나의 행동이 시작돼서 전체 지속되는 15초 동안이 다 안 일어나도 시작되어가지고 끝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반만 차지하고 있어도 뭐 7초 동안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정반응으로 이제 표기해주면 되니까 요걸 이제 반복적으로 해주면 행동이 기준치만큼 발생한 것으로 기록된 시간 간격의 수를 관찰한 전체 시간 간격의 수로 나누어 어떻게 한다고? 100을 곱하면 행동이 관찰된 시간 간격의 백분율을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순간 관찰 기록도 한번 봅시다. 순간 관찰 기록은 짧은 시간을 관찰 시간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15초로 나누었다 했지, 그지? 각각의 시간 간격이 끝나는 순간에 학생을 관찰하여 표적 행동의 발생 여부를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끝나는 순간이 15초에서 30초 그 간격이 있다면은 그 15초에서 30초면 끝나는 간격은 어디에 할 수 있어요? 30초 쪽에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거기서 걸쳐져가 있으면은 그거는 순간 관찰 기록에 정반응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말을 하는 건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이야기는 해드려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시간 간격의 끝에 관찰하여 행동이 발생한다면 30초 여기에 걸쳐져 가지고 거기서 30초 되기 전에 29초에 행동이 시작이 되어도 정반응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 지속 그 시간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끝나는 시간 간격의 끝에 관찰하여 행동이 발생한다면 그 시간 간격 동안의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을 해준다는 얘기죠. 정반응으로 기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전체 간격 기록, 관찰 기록이나 부분 간격 관찰 기록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시간 간격 끝에 한번 관찰하면 다음 시간 간격이 끝날 때까지는 관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15에서 30에 여기 시간이 뭐 29초에서 뭐 40초 이렇게 되면은 그 30초 29초에서 시작됐다면 30초에 끝나는 시간이죠. 그죠? 거기서 다시 넘어가면 거기에는 우리가 굳이 관찰 안 해도 여기에 관찰 기록이 됐으니까 관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끝나는 시간 타임에 딱 걸쳐져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일단 이거 읽어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순간 관찰 기록이라 해서, 순간 표집, 시간 표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지 않겠어요? 순간 표집, 시간 표집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관찰할 필요는 없으니까, 딱 시간이 구간마다 끝나는 타이밍에 걸쳐져가 있으면 바로바로 그걸 갖다가 정반응으로 표기하면 되니까 관찰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겠지. 그치? 계속 노출 안 돼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절차는 시간 간격의 크기를 일단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 간격 동안 행동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시간 간격 끝에 표적 행동이 발생했으면 정반응으로 기록하고, 그죠? 발생하지 않았으면 오반응으로 기록해주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계속 이제 60초 동안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1분을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그죠?
그리고 시간 간격 끝에 행동이 발생한 시간 간격의 수를 관찰한 전체 시간 간격의 수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표 5-3 182쪽에도 또 좀 뭐 간단하게 그죠? 행동 발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되겠지 그지? 그리고 전체 간격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간 간격 동안 행동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게 그 안에 쭉 있어야 된다는 거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된다는 거지. 그 15초 동안에 뭐 3초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16초에 끝난다 이러면은 0에서 15초까지 지속적이진 않죠. 그죠? 0에서 3초까지는 없다가 3초에서 뭐 10몇 초까지 이렇게 하면은 지속적이진 않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거는 전체 간격 관찰에서는 오반응으로 마이너스로 표기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부분 간격 관찰 기록도 하나의 시간 간격 동안 행동이 어느 순간에라도 발생한 경우 얘는 걸쳐져 있으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간 관찰 기록이 우리가 행동이 우리가 시작과 끝이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 시작 끝 하는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얼마 정도의 뭐 상동 행동이 발생했다 이러면 그 시간 간격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어디에 걸쳐져 있어도 상관없이 정반응. 자, 순간 관찰 기록은 어디에? 시간 간격의 끝에 행동이 발생한 경우는 정반응으로 다 쳐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 돼. 그지? 내 얘기가, 어이, 뭔 소리래. 그죠? 자, 183쪽에 여러분들 보면, 자, 일단 그 위에 막대 그래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초가 0부터 60까지. 이건 1분을 이렇게 잘라 놓은 거예요. 몇 등분 해놨어요? 하나, 둘, 셋, 4등분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문제 행동이 발생했어. 3초에서 시작해가지고, 자, 3초에서 시작해갖고 몇 초까지? 32초까지 지속되었어요. 표적 행동이. 자, 이 시간 간격별 기록 방법을 사용하면은, 행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뭐, 정반응으로 해주면 되지, 그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뭐, 오반응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전체 간격 관찰 기록을 사용하면 자 15초라는 하나의 시간 간격 동안 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시간 간격은 관찰한 전체 시간 간격 4개 중에서 두 번째 시간 간격 하나뿐이므로 전체 시간 간격의 25%에서 표적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그럼 15를 딱 충족하는 게 어디예요? 15초에서 전체 간격 관찰 한번 봅시다. 15초에서 30초 사이가 그 색깔이 있는 거 있잖아. 그지? 그 문제 행동이 발생해가지고 끝나는 그 시점까지를 했죠. 그죠? 그럼 그 사이에 하나만 발생을 한다는 거지. 전체 간격 관찰에서는. 그래서 이게 1분을 4등분을 했잖아요. 60초를 해가 한 4등분을 했을 때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4분의 1에 해당이 되잖아. 그래서 25%. 그래서 표적 행동이 25% 정도 발생된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부분 간격 기록, 관찰 기록, 간격 기록 관찰, 그지? 부분 간격 관찰 기록을 사용하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간격으로 일단은 전체 시간 간격의 뭐 75%에서 표적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 자, 여기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부분 간격은 걸쳐져 있어 다 된다 있죠, 그죠? 전체 간격도 포함하지, 그지? 하나, 둘, 셋.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4개 중에 3개니까 4분의 3이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5%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순간 관찰 기록을 사용하면 4개의 시간 간격, 4등분 해놨으니까 4개의 시간 간격 중에서 시간 간격의 끝에 표적 행동이 발생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 간격이므로 전체 관찰 시간 간격의 몇 프로?
네 개 중에 2개니까, 그죠? 50% 정도의, 이제 50%의 표적 행동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되겠지요, 그죠? 순간은 뭐예요? 끝나는 시점을 보면 됩니다. 15초, 15초하고 30초. 두 번은 여기에 끝나는 시점에 색깔이 쳐져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순간 관찰 기록의 정반응으로 4번 중에 2번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보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요 이제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이거 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이해가 될 겁니다. 뭐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아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184쪽하고 이거는 쭉 그냥 한번 보세요. 표하고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아. 184쪽부터 188쪽까지 뭐 이렇게 자, 순간 관찰 기록부터 저 앞에 그죠? 전체 관찰 기록하고 다 이거 여러분들 나와 있으니까 부분 간격하고 그죠? 전체 간격하고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학생 행동의 현재 수준을 이제 일단 잘 알려주고 다른 사람과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일단은 그죠? 의사소통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죠. 우리가 뭐 관찰하는 이유가 그지? 그 부분들을 문제행동의 어떤 그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문제행동도 의사소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학생 행동을 직접 관찰한 결과를 이제 요약해가지고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학생 행동의 현재 수준을 잘 알려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뭐 그 아동 학생과의 행동에 대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죠? 효과를 결정하고 중재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하는 것을 이제 도와주는 게 일단 우리가 그 관찰을 통한 자료 데이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행동을 직접 관찰해서 측정한 자료는 다양하게 이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약 방법들은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지, 그지? 표 5-4 표 5-4에 보면은 아까 뭐 우리가 쭉 뭐 얘기했던 거 많이 나오죠, 그죠? 예시 부분들하고. 그리고 시간 중심 관찰 기록에서도 이제 어떤 백분율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뭐 5번에 1회 반응한 거하고 20번에 한 번 반응한 거하고 그죠? 그게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분율을 그렇게 확 나타내 버리면 아주 미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로 하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행동 결과물 중심 관찰 기록과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을 일단 사용한 행동 관찰 결과를 볼 때는 행동의 직접적인 발생량으로 일단 요약이 되죠, 그죠? 직접 관찰 부분들이. 그리고 시간 중심 관찰 기록은 어떻다고? 그게 잘 안 될 경우, 뭐 인원이 너무 많다든지 너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반응이 눈 깜빡이면 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든지 할 때는 대략치로 뭔가 할 수 있는 행동 발생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 중심 관찰 기록이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2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간 중심 관찰 기록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도 아까 얘기를 했죠, 그죠? 관찰 시간에 대해 문제 행동 발생이 차지하는 백분율로 보고를 하면은 그 부분들이 앞에 뭐 기회를 주는 그런 부분하고 기회의 수하고 반응하는 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백분율로 다시 보고를 하면 되지만 백분율로만 보고를 할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관찰된 전체 시간 간격수에서 어떤 문제 행동이 발생한 시간 간격수가 차지하는 백분율로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추가적으로 백분율로 보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 관찰지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을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표에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또 필요한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직접 관찰지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에서 보면은 가능한 한 많은 행동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만 우리가 뭔가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행동을 측정할 때 한 가지 어떤 문제 행동을 가지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가 안정이 되면 2차, 3차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묶여져서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뭐 연관성을 가진다 하면 그렇지만 1차, 2차, 3차 이렇게 묶여지면서 이렇게 문제 행동들이 감소하고 아니면 표준 행동이 상승해서 일반화를 계속 할 수 있고 그 다음 게 또 이렇게 받쳐주면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반동 현상이 나타난다 했지, 그지? 조금 이렇게 재미가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아이들이 이것도 해갖고 잘 되었어. 뭐 이것도 하면은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행동의 반복은 같은 양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 일관성 있게, 그죠? 그리고 관찰자, 관찰 대상, 날짜, 시간을 기록할 난이 있어요. 이는 기본이고, 그죠? 관찰할 행동과 상황의 기록란이 있어야 되고, 기록의 방법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힘이 안 들어요. 관찰하는데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분석하고 자료 데이터 내고 이렇게 요약하는 데까지 그렇다면 그 다음 걸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쳐서. 아주 많이 지쳐서, 그죠? 여러분들도 공부한다고 많이 지치죠? 근데 이제 관찰한 행동의 양을 전체적으로 요약할 난이 있어야 됩니다. 비고란 아니어도 좀 맨 밑에 칸에 종합평가 뭐 이렇게 종합평가는 아니더라도 그죠? 요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도 되죠. 자, 일단은 일치도 부분들이 나와요. 관찰과 측정의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해가지고 일단 관찰과 측정의 일치도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관찰하고 측정하는 게 그래서 일관되게 같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관찰 일치도가 높은 관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료가 여러분 데이터가 그죠? 관찰자에 따라서 뭐 달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일관되게 같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야 돼요. 달라지지 않고 같은 관찰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관찰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되겠죠? 관찰자 간도 있고 동일한 관찰자가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관찰자 간 관찰 일치도가 높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뢰도 타당도 부분이라든지 이 데이터가 굉장히 믿을만한 그런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죠, 그죠? 자, 관찰 일치도가 높은 관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제 유의해야 될 점, 유의사항을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을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조작적 정의가 내려져야 된다. 이거는 뭐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그리고 행동, 관찰 장소와 시간이 일관성 있고 규칙적이어야 된다. 일단 시간도 되도록이면 그 관찰하는 시간도 일정하게 해주면 데이터 내기도 좀 쉬워요. 그리고 아이들의 행동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전체 간격 기록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죠? 시간이 딱 25초에서 뭐 30초 이렇게 하면은 너 만약에 25초에서
끝나고 그 다음 30초에 이제 계속 지속이 될 건데 25초에서 끝나버리면 그 5초 동안에 일어나는 행동은 또 이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이제 뭐 비율로 나타낼 수는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좀 일관성이 있으면 더 여러분들이 굳이 따로 막 이날은 뭐 25분 뭐 몇 분 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되도록이면 관찰 가능한 시간이라든지 장소 이런 부분들도 좀 일관성 있고 규칙적이면은 그 데이터를 내는데 번잡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행동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직접적이고 형성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관찰 적정 기록의 절차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관찰하기 전에 충분한 연습. 일단 우리가 관찰자간 그 일치도 부분들도 연습을 해요. 계속. 하고 또 그걸 유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 관찰한 부분들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도 관찰 즉시 자료를 기록하고 자 행동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관찰 즉시 자료를 기록해야 되죠. 그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관찰 정확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까 얘기한 스톱워치나 비디오 테이프 뭐 이런 녹음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요즘은 이제 잘 보이는 곳에 해서 휴대폰으로도 영상을 많이 녹화를 해서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쓸 수 있으면 쓰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얘기한 관찰자간 일치도 이 얘기가 나오죠. 그죠? 192쪽에 관찰자간 일치도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괜찮은지 좀 나와요. 유의할 점이죠. 자, 관찰자간 관찰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높아야 된다고 했죠. 90%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관찰자가 중재 목적을 모르는 것이 좋다. 이걸 왜 그럴까요? 중재 목적을 알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중재 목적을 알고 있으면 중재 효과를 의식해가지고 우리가 오반항인데도 정방에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관찰 장소에서 관찰을 시작하기 전에 관찰자 훈련을 하는 기간에 높은 관찰 일치도 기준을 설정해서 관찰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90% 이상 뭐 관찰 일치도를 목표로 훈련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근데 이제 90%보다 조금 더 논문 쓸 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92% 이상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관찰자가 중재 목적을 모르는 게 좋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관찰 일치도 측정 방법들이 좀 쭉 나와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 가면 또 나오고. 그래서 여기 빈도 관찰, 관찰 기록 방법의 관찰의 일치도는 한번 볼게요.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빈도 관찰 기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 회기에서 발생한 행동의 전체 빈도에 대하여 관찰 일치도를 이제 산출해야 되는데, 뭐 총빈도수로만 비교할 때는 두 관찰자가 관찰한 행동의 발생 빈도에 대해서 큰 수분의 작은 수 곱하기 100 퍼센테이지로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찰 일치도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예시도 나와 있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영상을 이렇게 녹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로 많이 해요. 지금 왜냐하면 그때 바로 이렇게 뭘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 수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한 관찰자가 아동의 한 회기에 그러니까 이게 회기를 정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죠? 뭐 1회기에 뭐 수업 시간을 갖다가 만약에 1회기로 뭐 이렇게 이제 학교 상황이니까 한다면은 그 40분에 아이가 몇 번, 뭐, 자리 이탈을 했는지, 이게 뭐, 한다 하면은, 한 사람은 10번, 한 사람은 8번, 이렇게 했다면은 관찰자간 일치도를 어떻게 구하냐. 자, 많은 수, 이탈을 10번 한 게 더 많죠? 8번 한 것보다. 많은 수분의 작은 수 곱하기 100으로 하면은 그 관찰자간 일치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속시간 관찰 기록 방법의 관찰 일치도는 봅시다. 지속시간 관찰 기록 방법을 사용해서 아동 행동을 관찰할 경우에 한 회기에 관찰된 행동의 지속시간의 누계에 대해 관찰 일치도를 산출한다. 지속시간의 누계는 여러분들 플러스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두 관찰자가 관찰한 행동의 지속시간의 누계에 대해 긴 시간 분의 짧은 시간. 아까도 큰 수 분의 작은 수. 이탈한 수, 많이 이탈한 수, 적게 이탈한 수. 적게가 아니고 두 사람이니까. 그래서 일치도를 계산합니다. 밑에 또 얘가 나오죠. 그죠? 한 관찰자가 아동의 손가락 빠는 시간의 지속시간을 한 회기에 15분으로 측정했을 때, 다른 관찰자가 총 12분 동안 손가락을 빤 것으로 측정했다면 15분 후 12 이렇게 해가지고 100분율로 계산하면 한 80% 정도 나오죠. 자, 그러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80%면은 안 됩니다. 90% 이상이 되어야 돼요. 90%딱 얘기하는 게 아니고 9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연시간 관찰 기록 방법의 관찰 일치도 마찬가지. 지연시간 기록 방법으로 관찰한 경우에도 한 회기에서 측정된 평균 지연시간에 대해서 관찰 일치도를 산출을 하는데 두 관찰차가 이제 측정한 평균 지연시간에 대해서 큰 수분의 작은 수 곱하기 100 하면은 관찰 일치도를 이제 측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 한 회기 동안에 교사의 지시를 따르는데 걸리는 평균 지연 시간을 한 관찰자는 5분으로 측정했고 다른 관찰자는 4분 30초로 측정을 했다면은 큰 수분의 작은 수 5분 분의 4분 30초니까 소수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4.5 곱하기 100 하면은 이제 90%가 된다는 거죠. 그럼 대충 여러분들이 보면은 나와요. 5분이라 하면은 뭐 한 4분 30초 이 정도 되면 한 90% 되고 또 10번 중에 9번이라 하면 대충 나오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한 90% 되겠네 이 느낌이 타 와요.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관찰 일치도를 이렇게 산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반응기하 관찰 기록 방법도 마찬가지. 정반응과 오반응. 그죠? 일치한 반응의 수하고 전체 반응의 수 곱하기 100으로 해가지고 관찰 일치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10번 중에 뭐 8번 했으면 그죠? 10번 중에 8번 했으면은 관찰 일치도가 이렇게 산출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저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194쪽에 5-22처럼 이렇게 맞다 일치 불일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걸 갖다가 또 산출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기준치 도달하기까지 걸린 횟수에 대한 일치도를 보면 기준치 도달 관찰 기록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준치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횟수에 대한 관찰 일치도를 구할 수 있는데 관찰자가 측정한 횟수에 대해서 큰 수분의 작은 수 곱하기 100 이것도 한 관찰자가 아동이 기준치에 도달하기까지 5회가 걸렸다면은 다른 관찰은 4회 걸렸다고 한다면 두 관찰자 간의 관찰 일치도는 5분의 4 곱하기 100 해가지고 80%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시간 중심 관찰 기록 방법의 일치도 부분들 보면 시간 간격 일치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간 간격 일치도로 보면은 행동의 발생 유무에 대한 일치도를 이제 측정하는데 일치하는 시간 간격수 플러스 불일치하는 시간 간격수 그러면 전부 다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분의 일치하는 시간 간격수 곱하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100분율로 나타나면 일치도가 나타나요. 전체 일치도. 그 다음에 시간 간격 일치도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195쪽에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시간 간격 일치도는 두 관찰자가 행동의 발생 유무에 대해서 서로 일치하는 시간 간격수를 두 관찰자가 서로 일치한 시간 간격수와 일치하지 않은 시간 간격수에
합한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발생일치도는 두 관찰자가 행동의 발생에 대해 서로 일치하는 시간 간격의 수를 행동 발생에 대해 일치하는 시간 간격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 시간 간격의 수를 합한수로 나누어 곱하기 100을 하면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도 뭐 예시에 보면 두 관찰자가 행동 발생에 대해서 일치한 시간 간격이 2, 3, 5, 6, 7, 8, 10으로 7개의 시간 간격. 그죠? 그리고 불일치한 거는 1과 9. 그래서 일치한 거하고 일치하지 않은 거. 이게 전체를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일치한 거하고, 일치하지 않은 거와 일치하는 거 플러스 일치한 시간이죠. 그죠? 행동의 발생에 대해 일치한 시간. 분호 일치한 시간 곱하기 100 하니까 78%. 이렇게 해서 발생 일치도. 비발생 일치도는, 이건 발생 일치도고, 비발생은 거꾸로 오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그 비발생 일치도 같은 경우에도 두 관찰자가 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간 간격의 수를 행동의 비발생에 대해 일치한 시간 간격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 시간 간격의 수를 합한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게 되면 일치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뭐 예시도 나와 있고 일단 우리가 이 일치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 소개가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이런 이제 카파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 좀 더 그걸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시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산출하는 방법들은 관찰자간 일치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례를 제시하고 어떻게 뭐 기능평가, 중재 뭐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제시해주고 그 부분들을 일치도를 이제 계산한 방법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은 우리가 관찰 일치도 측정 방법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좀 피곤하죠, 그죠? 피곤한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한 뒤에는 항상 보람은 있으니까 그죠? 이것도 슬라이드 이것도 또 하나 있네, 그지? 그때 설명은 다 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8주차가 되겠죠, 그죠? 8주차 때 여러분들도 만나보도록 하고 그치. 여러분들 만나면 내가 화이트데이 때도 사탕도 못 주고 뭐 많이 사놨는데 내가 못 주고 그죠? 한꺼번에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그래야지 내가 줄 수 있지. 네. 수고하셨어요.